공산주의의 태동. 20세기는 공산주의와 함께 막을 올렸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공산주의는 달콤한 희망으로 다가왔다. 박헌영과 김단야는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났고 여운형과 김원봉은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되었다. 공산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워버렸다. 일당 독재와 억압으로 변질되어 갔다. 한국에서 공산주의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무기로 여겨졌다. 외세에 대한 적개심과 원한에서 비롯되었다. 연합군의 승리. 1919년 3.1운동 직후 조선, 만주, 중국의 9개의 공산주의 단체가 생겨났다. 1945년 2월 크림반도 얄타에서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 모여 전후 질서를 협의했다. 여기서 30분 만에 한반도 신탁 통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반도 분단이 예고되었다. 루스벨트는 소련의 수천 대의 전투기와 탱크, 수백만 톤의 식량을 지원했다. 소련이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을 꺾었다. 1945년 5월 베를린이 함락되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며칠 뒤 나가스키에도 투하되었다. 9월 9일 미군이 서울에 도착해 성조기를 걸었다. 김일성 우상화. 북한은 친일 청산을 완전히 해내지 못했다. 북한 정권에도 일본군이나 헌병보조원 출신들이 요직에 올랐다. 홍명희, 김달삼, 김영주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러나 친일파 논쟁은 남한에 집중되었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금을 김일성 우상화에 쏟아부었다. 김일성 연구실과 기념물들이 설치되었다. 관리비용이 북한 예산의 40%를 차지했다. 박헌영은 스탈린 동무 만세를 외쳤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직감했다. 북한의 토지개혁. 북한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지주들의 땅을 빼앗았다. 지주들이 학살되거나 추방되었다. 이때부터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북한은 농민들에게 경작권만 주었다. 북한 주민들은 땅을 사고 팔 수 없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가혹했다. 북한의 땅은 당, 국가의 것이 되었다. 국유화와 종교 탄압이 더해지자 8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남한으로 넘어왔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생생히 증언했다. 공산주의의 실체. 미군정은 좌우 세력을 아우르는 연립정부 구성에 매달렸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에서 좌우 합작은 공산화 과정일 뿐이었다. 스탈린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위장한 전략을 펼쳤다. 한반도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주라는 말을 좋아한다. 겉으로 항상 민주라는 간판을 내건다. 1946년 5월 조선공산당에 운영하던 인쇄소에서 대규모 위조 지폐가 발견되었다. 오늘날 가치로 수천억 원이었다. 공산주의의 민낯이 드러났다. 당시 여론은 좌익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적었다. 미군정의 좌우합작 정책은 공산주의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었다. 이에 이승만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다. 공산 세력의 폭동과 반란. 1946년 가을 남한에서 철도, 통신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경찰서 무기가 탈취되었고 총격전까지 벌어졌다. 이승만이 미국으로 향했다. 이승만은 마셜 국무장관을 비롯한 반공주의자들과 접촉해서 공산주의가 기만과 폭력의 체제임을 알렸다. 처칠은 공산주의 확산을 철의 장막이라고 불렀다.
트루먼은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그리스와 터키를 지원할 것을 연설했다. 트루먼 독트린이다. 1947년 이승만이 귀국했다. 1948년 5월 10일 재헌의회 선거가 결정되었다. 남로당원들이 무장투쟁을 벌이며 선거를 저지했다. 제주경찰서와 선거관리사무소가 습격당했다.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제주 4.3 사건이다. 남로당의 무장반란이었다. 1948년 5월 10일 재헌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95% 투표율이다. 이때 북한에서는 인민군이 창건되었고 인공기가 펄럭였다. 분단은 현실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자유를 향한 결단이었다. 흔들리는 남과 북. 1948년 봄, 김구는 분단을 막으러 평양에 갔다. 결국 남로당과 좌익에게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라는 명분만을 주었다.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14연대가 지휘관을 살해하고 시내로 진입해 양민을 학살했다. 군 내부의 남로당 프락치들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검거되거나 월북했다. 김일성의 명령과 성시백 등의 공작 지령이 있었다. 10% 군인들이 좌익이었다. 공산주의와의 국가 운명을 건 싸움이었다.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승만 정부는 남로당 자수기간을 선포했다. 3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왔다. 북한은 남침 준비를 끝냈다.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철수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다. 인민군은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와 수녀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수천 명이 죽었다. 사람들은 피난길에서 애국가를 조용히 불렀다. 이승만은 전선을 돌아다니며 279회가 넘는 연설을 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출처 김덕령 건국전쟁 2